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오늘은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뉴욕 시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미국의 기술주 나스닥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그동안에 좀 주춤했었던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AMD 이런 2차 전지 쪽, 전기차 쪽이나 아니면은 반도체 쪽, 그리고 또 애플까지도 1.5%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특히 나왔던 지표들이 양호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여러 가지 좀 경기 부진을 겪을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지표 보게 되면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9.7을 기록하면서 17개월 내 최고치다. 이거 무슨 경기 부진 같은 소리냐? 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밖에 5월 달에 내구재 수주를 보면 1.7% 증가합니다.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회하다 보니까 내구재가 이렇게 잘 나갈 정도면 이것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는 쪽이고 게다가 또 마지막으로 4월 달 주택 가격이 0.5% 플러스로 돌았습니다. 2월 달에 상승 반전하더니 주택시장 별로 안 좋다며라고 하는데 3개월 연속으로 상승으로 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지금은 괜찮구나라고 생각해도 이게 추세를 타기 시작하게 되면 또 CPI의 주요 항목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또 이렇게 달갑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해서 보게 되면 오늘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기술주도 양호했지만 그만큼 경기에 대해서 부진할 것이라고 보기 힘든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환호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기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좀 지표들이 많이 나와주면서 뉴욕 증시도 오늘 좋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지표들이 언제 나왔습니까? 어제 뉴욕 증시는 좀 안 좋지 않았어요? 요즘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도 오늘 아침에 나왔던 얘기들이죠. 그래서 어떤 시장이 약세 쪽에서는 그래도 좀 좋은 걸 찾으려고 하고 있고 좀 올라가다 보면은 그래도 이거 좀 빠르게 올라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쪽에서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좀 부정적인 게 나오고 항상 시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좀 안 좋았다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뭐 갑자기 다 좋게 나와가지고 근데 그 좋게 나온 이유가 진짜 미국 경기 뭐 침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진짜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이제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의 지표들이 많이 나와주면서 괜찮았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렇습니다. 아까 뭐 이것저것 지수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주택 또 좋게 나왔고 뭐 내구재 같은 경우도 뭐 증가세로 나왔고 근데 앞서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소비자 신뢰 지수가 뭐 높게 나왔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거죠. 지금 미국의 소비자들은 그동안 한 2년 넘게 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갑이 많이 가벼워졌을 거고 그러면은 소비 심리 자체가 위축됐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런데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0 밑에가 아니고 109.7이라는 얘기는 계속 그래도 소비 심리가 살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근간을 유지하는 게 고용이겠죠. 지금 나오는 고용 지표 보게 되면 실업률도 거의 최저 수준에 유지하고 있고 어떻게 내가 해고를 당해도 일자리 많아라고 하는 비농업 고용자 수가 연일 계속 발표될 때마다 20만 건 이상의 기준치를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 이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고용들은 강하다. 이런 쪽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뉴스는 결국 미국은 고용이 탄탄해서 경기가 지금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만 이걸 또 연준은 또 탐탁지 않게 보는 거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물가가 쉽게 빠지겠느냐. 라는 쪽에서 자꾸 요즘에 연준 의장이나 위원들은 좀 금리에 대해서 세게 발언하는 경향들이 나오는 게 이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반등하면서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도 좋다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술주라는 게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거에 좀 민감하다면서요? 민감하기보다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쪽도 되죠.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생각보다 좋지 못해도 기술주 쪽에서는 계속 혁신과 그리고 또 산업의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다음 레벨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게다가 그동안 고금리가 계속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현금을 확보하고 아니면 또 그를 통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그와 함께 나왔던 자금을 가지고
오히려 산업의 가속도를 이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럴 때 성장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시장은 관심이 높고 또 환호하게 되는 거겠죠. 결국 네. 자기들이 이어가는 지위를 계속 또 확장해 간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테슬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표준이 되고 있다. 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프리미엄들이 계속 붙어가는 게 미국의 기술주들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네. 대형 기술주들이 특히 올해 강세였잖아요. 네, 그리고 테슬라는 진짜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어제도 테슬라, 그러니까 오늘은 테슬라 주가가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거 다 괜찮다고 하셨는데 사실 어제는 테슬라가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왔었던 뭐 이제 기사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테슬라는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약간 투자 의견이라든가 목표 주가에 대해서 점점 하향하고 있는 추세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테슬라 너무 거품 아니냐 좀 이런 좀 의견들이 나와서 테슬라에 별로 안 좋다 이런 기사를 제가 바로 어제 본 것 같은데 오늘 또 좋아졌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더 궁금해요. 네, 테슬라는 솔직히 글로벌 IB나 어떤 리서치 기관들이 쫓아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회사의 주가입니다. 지금까지도 매수라고 매수 의견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대부분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200에서 지금 현재 주가보다 다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수를 받긴 하는데 매수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테슬라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기준은 너무 빠른 거 아니야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붙기 시작하면서 그만큼 또 최근에 의견이 하향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중립 쪽이죠. 매수했던 쪽이 중립으로 바뀌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영역은 이제 가장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한 $100대에서 한 $300 근처까지 시도했었을 약 한 5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을 때는 딱 그거였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충전기 시장마저 북미 표준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변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이제 지금 트렌드를 보게 되면 얼만큼 테슬라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느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테슬라가 하는 것만큼의 어떤 자동차를 만들 때 수익성을 끌어와야 되고 그와 함께 압축해야 되고 구조조정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테슬라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그에 맞춘 슈퍼차저라고 하는 충전 시스템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 먼저 석을 만들어둔 쪽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반대로 보게 되면 테슬라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기술주는 뭐 여전히 뭐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네, 시장 반응도 밀리면 또 올라오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게 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화제였던 소식이긴 한데 러시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사태 이게 뭐 하루 만에 종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제 시장에는 그래도 조금 영향을 미쳤던 것 같긴 하거든요. 오늘은 어땠어요? 오늘도 관련된 내용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사는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확인이 됐다기보다 어떤 설들이라고 봐야 될 거고 루머도 많은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은 지금 일단락돼서 바그너 그룹이 다시 이제 벨라루스로 가서 지금 거기서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 또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직은 추정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극한의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러시아가 그만큼 그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강력한 힘이 없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이 아무래도 러시아에 대한 신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썩 만만치 않구나라는 점을 보여줬다는 사실들. 그리고 또 이를 확대시켜서 이제 푸틴에 대한 어떤 장악력에 대해서 의문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를 위해서 지금 나오고는 푸틴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를 가장 이제 주축으로 갖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군부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들이 그만큼 어떤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또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일련의 사태들은 일단 마무리가 되려고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마무리가 됐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러시아 입장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소요 사태가 나고 좀 불확실성이 커진다. 그러면 제가 푸틴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더 어떤
관심사를 한쪽으로 집중시키려고 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과를 내려고 더 집중하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또 오래 끌면 끌수록 또 제대로 러시아에 대한 또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에는 성과를 내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기간이라는 부분들이 또 오래 지속된다. 그러면 시장은 러시아에 대한 쇠락 정도를 또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러시아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뭐 전체적인 증시에는 뭐 영향을 전반적으로 미치지는 않더라도 뭐 유가라던가 뭐 에너지 그룹 주가라던가 뭐 이런 거에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처음에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영향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지금 유가는 오늘 같은 경우도 한 2% 이상 WTI 기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유가는 한 70달러대 기준으로 그 근처나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바로바로 올라왔었는데 요 한 2, 3일 정도는 70달러대 밑에서 내려왔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가나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 지금 느끼는 상황은 일단 달러가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지가 않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도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해당 통화가 강세로 가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원자재 쪽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약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유가를 끌어올릴 만한 힘은 좀 생각보다 적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수요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중국의 여러 가지 경기 쪽도 아직 빠르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부담감도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 좀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볼 만한 이슈가 뭐냐면요. 일단 28일, 29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유럽 포럼 등에 참석해서 공개석상에서 이제 발언할 기회가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 이제 요거를 좀 관심 갖고 보실 것 같고 30일에는 중요 물가지표 발표됩니다.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월말이다 보니까 지표들 나오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이제 연준 의장이 횡찬을 하신다. 그러면 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이번에 유럽 포럼에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우려해야 될 3인 세트가 다 나오십니다. 예. 파월 의장도 나오시고 또 요즘에 떠오르는 메파의 또 수장이죠. ECB의 또 총재이신 라가르드 총재가 나오고 계시고 또 이제 BOE 총재까지도 나옵니다. 좀 깜짝스럽게 50bp를 인상을 시키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 세 분이 모두 다 총출동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금리와 관련된 쪽에서 여전히 중앙은행들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많이 좀 하락했다고 보는데 연준 입장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코어라고 하는 근원 물가지수를 많이 보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경고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 유럽 포럼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시장이 유럽 ECB나 아니면은 또 연준이나 모두 그렇게 얘기를 할 거야라고 어느 정도 지금 이미 예상을 하고 있죠. 저도 지금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다 예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큰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보다 더 센 얘기를 해야 파장을 미치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나온 얘기는 시장은 지켜는 보겠는데 그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가장 좀 자극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터지면 그게 좀 자극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예측치의 말을 하면 그건 큰 뭐 움직임은 없다 이런 또 표현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어떤 전문가께서도.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국 시장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 시장은 어땠어요? 네, 한국 시장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좀 짜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랬습니까? 네, 미국 시장이 올랐으니까 우리도 좀 같이 움직이겠지라고 했는데 의외로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서 어떤 현물도 팔고 선물도 대거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좀 다른 방향을 갔습니다. 그래서 반등에서 2,600선 근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멀어지면서 지금 2,560선 정도까지 후퇴했던 게 가장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출발은 상승세로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시작은 그나마 소폭의 상승세로 갔는데 아니 이거밖에 상승하니?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좀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선연물 모두 매도가 이끌어지면서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이제 왜 그러느냐? 예,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움직였던 국내 증시의 반응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턴하는 모습들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속도는 조절이 필요하겠다라는 관점들이 좀 컸다는 점. 게다가 최근에 위안화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서 원화도 약세를 띄기 시작하는데 그런 흐름들과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 원화 약세가 외국인들이 그렇게 썩 달가워하는 모습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300원 이상대 가는 이런 추세를 봤을 때는 일단 좀 줄이고 보자라고 하는 차익 욕구의 실현들. 그래서 지난 3월 달부터 한 3개월 동안, 한 2달 동안 한 10조 가까운 매수를 보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약간 좀 경기해 보려고 하는 좀 그런 모습들이 컸던 게 환율과 같이 나오는 변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이 이제 6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네. 반기 말이거든요. 그러면 요 시기에 어떤 그 주식 시장에 뭐 보편적으로 보이는 흐름 같은 게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6월 말 반기 말 하게 되면 저희가 많이 따지는 게 이제 중간 배당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중간 배당 관련된 쪽에서 변화는 있는데 그걸 뭐 크게 이슈로 삼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상반기에 강했으면 과연 하반기도 계속 강할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감들이 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반기 말을 앞두고 윈도우 드레싱과 같은 그래서 기관들이 약간 이제 펀드 클로징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을 맞출 때 의외로 많이 올랐다고 하게 되면 팔려고 해서 수익을 확정지키려는 현상들이 좀 높겠죠. 예, 차익 실현하시려는 분이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아마 같이 맞물리면서 외국인들도 그렇게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주식이 좀 떨어졌다고 하게 되면 많이 빠졌으니까 좀 사야지라고 하는 현상이 나올 텐데 지금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나오는 차익 매물과 함께 나오는 변화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